네, 위닝스탁입니다. 2월 28일 목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이더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잘 지내셨나요? 네, 특별히 오늘은 장이 많이 출렁거렸죠. 북미 회담이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결렬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장이 많이 출렁였던 하루였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당황을 하시거나 평소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갑자기 하락할 때 크게 손실을 보고 단타하시는 분들, 손절매를 하시는 그런 좀 경향이 좀 있죠.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번에라도 그런 실수를 하셨다면은 다음번을 위해서 좋은 공부가 됐다, 좋은 경험이 됐다 생각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잘 소화를 해서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또 왔을 때 좋은 기회로 또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국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오늘 이제 회담이 있기 전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소를 한다. 그래갖고 그때 막 급락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방송에서 아마 녹화 영상이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저가 매수 기회다. 결국 뭐 회담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자, 회담이 이제 선언문 이렇게 뭐 문서 같은 거 나누죠. 뭐 그런 것까지 도달 못하고 중간에 결렬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뭐 더 험악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 이상,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전쟁이 나고 뭐 그러면은 주식시장이고 뭐고 다 없죠. 예. 그럴 일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전쟁은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예. 자, 국가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과정, 자, 남북관계 좋아지는 과정 중간에 악재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예. 다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재로 이 뭐 앞으로 모든 일이 다 끝장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번에 제가 이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번에는 좋은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기 바라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오래 해보면은요, 뭐 그러니까 무슨 뉴스 같은 거 그런 거에 이렇게 휘둘려서 주가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 가장 그래도 대체적으로 적중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주가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반달을 그리다가 이게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다고 하죠. 대포 쏘면은 이렇게 포탄 날아가는 것처럼 포물선을 그리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제가 흔히 이제 이런 데 많이 비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게 비어 있게 되면은 그 비어 있는 쪽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확률이 높다는 말은 60% 이상 혹은 70% 가까운 확률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주가가 움직이는
그 원리입니다. 자, 이 지금 빅텍이라는 종목의 이름을 지어보고요. 이게 이제 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고 뭐 전쟁 위기가 됐을 때 무기 생산하는 회사다 해가지고 무기 테마주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오직 차트만 본다면 오늘 상승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예. 자, 그동안 조정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상한가라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단다던가 그런 거 정말 많이 나오죠. 저번에 보셨던 그 뭐 흥구석유라던가 예. 자, 많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쪽으로 이렇게 쭉쭉 움직이는 경향이 특히 이 소형주들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 흥구석유도 보세요. 많이 올라가고 나서 하락을 했고요. 또 많이 하락을 하면은 나중에 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다시는 반등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은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경험이죠. 근데 이런 경험을 하려면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한테 이론도 배우시고 저하고 또 같이 경험도 하시고 그렇게 수강생분들은 그래서 이제 수강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선 제가 이제 빅텍하고 아난티를 상당히 좀 흥미롭게 봤는데요. 우선 아난티 이야기 먼저 해드리자면 남북 경협 짐 로저스 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 테마주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이번 이제 회담 근처 날짜에서 뭐 크게 급등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가만히 이제 놓고 보자면 많이 올라가서요. 이 텅 비어 있는 이 이평이 벌어졌죠. 이쪽으로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데서 여기서 좀 지지받고 이렇게 딱 돌파하면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제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뭐 세력한테 속았다는 둥 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도 3분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밑에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오전부터 이미 주가가 뭐랄까 하락을 먼저 하죠. 그리고 돌파를 못하고 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어제 방송에서 제가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각형 패턴 네. 이 삼각형 패턴으로 수렴이 됐어요. 수렴되고 나서 여기 이렇게 하락 돌파가 나왔죠. 사실은 이제 오늘 이걸 이제 흥미롭게 본 그 포인트는 뭐냐면 뉴스에서 뭔가 좀 앵커들이 회담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시점은 어디냐면 이쪽이었어요. 2시 43분 정도에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별 일이 없는데 뭐 잘 되고 있다. 점심 먹고 있다. 회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게 자꾸 못 가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서 뭐라고 메모를 써놨냐면 아
재료 소멸이구나. 그냥 뭐 회담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재료가 소멸되는구나. 작년에 그 남북회담 판문점 회담 보셨을 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판문점 회담이 있는 날짜까지는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판문점 회담 딱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락하잖아요. 이게 재료가 딱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담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뭐냐면 이제 와서 이제 뭐 베트남 와서 두 정상이 만났다.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다 끝났다. 재료 소멸이다 하고 그래도 하락을 하나 보나 하고 이렇게 떠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재료 소멸하는 현상을 또 내가 이제 보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 이후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이 정보가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됐다는 정보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오기 전에 미리 메이저들 세력들한테는 정보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그 사람들은 이제 YTN이나 이런 공중파 뉴스를 보는 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맨 마지막에 보죠. 예. 그래서 이 YTN 같은 데 방송 나오기 전에 이미 세력들은 알고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뭐 여기서부터 아침부터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왔죠. 예. 그러니까 정보가 이미 먼저 미리 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투매에 나서게 되죠.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투매는 매수로 대응하라. 왜냐면 급락을 했다가 리바운딩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많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승이 잘 나오는 거고요. 많이 상승을 이렇게 하면은 하락이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급락을 했으니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겠는데 라고 제가 이제 메모를 써놨어요. 근데 진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 반등이 11%가 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하락을 했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굉장한 공포심에 투매를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곧바로 아니다. 뉴스 앵커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 예, 별일 없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엄청 와서 산 거예요. 예. 근데 또 아니라는데 진짜 결렬됐다는데 하면서 차 타고 떠나는 모습 보면서 또 다시 와 하고 막 판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뇌동매매를 한 거죠. 근데 기본기가 있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급락하는구나 현재 가장 잘 보고 있다가 이건 너무 급락이다 그러면은 매수 들어가서 반등 여부를 보면서 이런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서 뭐 단타 하시는 분이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요.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단타를 잘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추세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빠졌는데 여기서 이만큼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예. 보통은 이제 역 헤드앤드 숄더형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좀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던가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아니면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올라간다던가. 그러니까 오늘 밤 사이에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내일 아침에 뭐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쌍바닥을 딱 찍고 여기서 이렇게 급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락 N자형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이 여기 들어갔는데 반등 나오네. 계속 가지고 가야지. 이것은 단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기의 바탕으로 해서 그냥 평소에 알고 있던 대로 매매를 하시던 분들은 이런 큰 하락이 나왔을 때 리바운딩 기회였고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네, 황금님 어서 오세요.
뒤늦게 따라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추격 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물리게 되고. 자, 굉장히 우리한테 그 교훈을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같이 맞물려서 이제 빅텍을 보자면은 이게 일종의 짝짓기 매매인데요. 서로 그 아주 어떤 테마주다라는 아주 강렬한 인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아난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무너진 이후에 그걸 보고 바로 빅텍 쪽으로 시세가 몰린 거예요. 네, 아난티는 43분부터 무너지게 됐고 여기는 45분부터 상승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시세가 어느 쪽으로 몰리나,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를 밀고 올라가는 정말 기가 막힌 시세죠. 예, 이미 아침에 조금 반응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봤어요,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아침에 그 아난티가 무너지길래 왜 무너지지 하면서 이제 너무 빨리 무너지는데 조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후쯤에 무너지면 이해가 되는데 아침부터 무너지길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봤더니 이쪽으로 이제 시세가 몰리더라고요. 몰리고 내려가다가 뚫어버리게 됐죠.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왕창 몰린 거예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뉴스가 나온 거보다도 아난티가 무너지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주가를 예측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빅텍이 가니까 스페코도 가겠지 하고 넘겨짚는 분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스페코가 아주 전통적인 그 방산업체 테마주의 아주 거의 대장주거든요. 근데 이 스페코는 전혀 딴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가겠지 하고 넘겨짚는 분은 여기 가서 홀로 괜히 매수를 했는데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실 거예요. 정말 야, 어떻게 오늘 같은 날 빅텍이 상한가 가까이 가는데 스페코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을까 하고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막 넘겨짚지 말자. 예, 그런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마주들 중에서도 테마가 몰리는 종목에만 몰리고 다 같이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뭐 저번에 그 개성공단 몇 년 전에 그 개성공단 폐쇄됐을 때도 그때도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 그 어떤 뭐로 시작한 종목이 있는데 개성공단 관련 테마주인데 오히려 그 종목이 상한가에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한 3분 정도 먼저 아난티 쪽이 무너지고, 네, 오늘 근데 그 아난티하고 JST 좋은 사람들 이런 종목들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아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테마주들이죠. 자, 이제 그 종목들이 먼저 무너지고 나서 한 3분 정도 있다가 빅텍 쪽으로 시세가 몰렸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 쳐요.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무리죠, 무리. 예. 이게 이렇게 그냥 곧바로 상한가로 들어가더라도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이때 어떻게 잘 한번 해서 먹어보자 이러는 건데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런 일이 뭐 허구한 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이것이 이제 오늘은 이 북미 회담이라는 큰 주제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평소에 급등주들을 보면은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호재도 있고요. 개별 호재.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뭐 하루 이틀 간격으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뭐 넥슨 같은 데서 뭐 회사를 뭐 매도를 한다든 둥, 또 뭐 녹십자 같은 회사에서 뭐 세계 최초로 무슨 약을 개발했다는 둥, 그리고 뭐
어떤 회사가 뭐 무슨 부도 위기라는 등 뭐 이런 막 온갖 호재와 악재들로 뭐 주식시장은 매일 뭐 바쁘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식 매매 단타 매매 하실 분들은 이런 사항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예, 제가 이제 이 광경을 봤을 때 아무리 지금 북미 회담이 결렬됐다고 하지만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막 긴장감 있게 방송 앵커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가서 이거 추격 매수하는 사람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런 거예요. 예. 왜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조정을 받게 마련이거든요 또. 근데 만약에 그게 오버였다 그러면 한 1000만원 넣으면 한 20% 빠지면 순식간에 한 200만원 날아가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또 몰빵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정말 잘못된 매매입니다 이런 것은.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방송에서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니까 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예. 이거 문제 많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급등했으니까 추격했고 급락했으니까 또 엄청나게 또 투매를 한 거예요. 아이고 아닌가 보다 하고는 투매를 해버린 거죠. 예. 엄청나게 막 하락을 하니까 여기 들어갔던 분들 아마 손실을 엄청나게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팔고 나니까 종가 시간에 18%가 올라갈 거예요. 네. 아 결렬이다 이렇게 돼갖고도 18%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 하락했을 때 이걸 매수하신 분은 대박 났죠. 물론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 거지만 만약에 이 하락 시에 매수하신 분이 어떤 뉴스를 보고 그것을 본인이 분석을 해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고 넘겨 짚어서 매매를 한 거라면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않고 평소에 단련된 대로 급락이 나왔다. 하락한 주가는 나중에 반등이 잘 나온다. 그래서 단타를 했다. 그렇다면은 이분은 100점짜리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막 머리 복잡하게 막 뉴스를 막 분석하고 기사를 막 해서 넘겨짚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딱 사서 내가 이걸 갖다 왜 멋지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빵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 매일같이 급등 급락주 어떤 호재 막 그런 것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 달에 뭐 몇십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급등주, 세력주, 또 작전주들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필히 앞으로 계속 좀 연습을 좀 해보실 만한 게 뭐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에 연습 매매들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등 나오는 빈도가 꽤 높구나 성공 빈도가 그것을 많이 해보면서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가에 지금 그 거래량이 많죠. 이렇게 올라간 종가에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요. 물론 이분들이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서 그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죠. 나시길 바라지만 이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순식간에 뭐 10분 만에 18%가 올라간 상태예요. 그럼 그 가격에 가서 샀다면은 이것은 엄연히 너무 많이 올라간 뒤에 가서 추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다 사신 분은 좀 욕심내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좀 지켜보자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가서 추격을 하시는 분은 이제부터는 복불복이에요. 정말 크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떨어지거나 주가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면 저항을 받아요. 여기처럼 여기 지금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죠. 이게 이제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저항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 내일 만약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수익이 나서 좋아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경험이 나중에 도구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반등을 노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붙을 때 초창기에 재빨리 들어가는 연습은 해볼 만해요. 근데 좀 많이 올라가갖고 늦었다 싶으면은 가서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세가 살아있는 동안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한번 올라갔다가 좀 주춤했다가 여기 또 통과해서 올라가죠. 마치 일봉처럼 보이죠. 요새 이제 일봉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가가 사람들의 심리 상태, 매매 상태를 이제 기록을 한 거잖아요. 이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아난티가 일이 벌어지고 나서 빅텍이 시세가 붙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치고받고 하다가 거기를 야 이거 오늘 결렬이다 이쪽으로 몰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반이나 이런데 재빠르게 판단해서 빨리 들어가실 분들은 해볼만 해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데 가서 들어가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봉을 보시면서 내가 좀 뒤늦게 따라 추격을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그 아난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게 일분봉인데 이제 일봉을 보다가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여기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큰 추격인지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분봉이라서 이거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마치 이제 일봉으로 따지면 거의 뭐 상한가 한 다섯 여섯 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것은 또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강한 힘으로 내려치느냐 빠른 시간 내에. 예. 그래서 그것이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충격이 가해지면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다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순간 매도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판단 잘못됐다. 더 이상 매도 안 하고 딱 끊어진 거죠. 자, 일단은 하한가에 들어가지 않고 전 저점을 지키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이제 내일 아침 그 분위기가 중요할 건데 내일이 아마 그 3일절이죠. 그래갖고 그 매매 안 하죠. 만약에 내일이 3일절이 아니다. 평일이다. 빨간 날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심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겠죠. 예. 네, 다행히도 빨간 날이라서 이 놀랬던 심리가 조금 차분해질 수 있고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이 뉴스들을 통해서 또 다른 뉴스가 나온다던가 해서 뭔가 이제 좀 이제 갈피를 잡겠죠 방향을. 네. 만약에 뭐 북한 김정은이 뭐 아주 화가 났다. 그래갖고 뭐 앞으로 이제 협상 절대 안 하고 막 전쟁할 분위기다. 그러면 막 주가가 또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막 전쟁 분위기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하락을 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을 많이 해봤냐면 이게 막 전쟁 분위기예요. 좀 가려다가 못 가고 내려갔고 여기서 또 하한가 떨어지고 막 그래요. 제 기억에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그때 이제 주식을 시작한 초기였는데 제가 이제 2001년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 북한이 그 NPT 탈테러라고 네, 핵 개발을 한다. 그리고 국제기구 사찰단들의 그 사찰을 거부하고
추방해 버렸어요. 나라 밖으로. 그래서 NPT 탈퇴를 하고, 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가 바로 1차 핵 위기. 그래서 지수가 막 폭락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예, 미국에서 그 영변 핵시설 거기 막 폭격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음, 이게 떨어졌는데 며칠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반등이 절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제가 이제 이런 데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도 손절을 한 기억이 나요. 그때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 손절 보고 막 팔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몰빵을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그런 게 막 터진 거예요. 음,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와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주식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이제 진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죠. 이렇게 하락을 해서 다시 이제 진정을 하고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하는데 꽤 한 석 달 정도, 석 달, 넉 달 정도 시간이 걸렸었어요. 제가 이제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어, 무언가를 느꼈겠죠.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후에 이제 2007년에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죠. 그때도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고, 예, 주식시장이 다 없어질 것 같고, 절대 반등은 안 나올 것 같지. 그랬는데, 예, 다시 또 기다리니까 또 반등이 나왔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면 무슨 반응이 좀 나오겠죠. 핵실험을 다시 한다던가, 뭐 미사일을 막 또 실험을 한다던가, 쏜다던가, 그리고 뭐 또 미국이 뭐 폭격을 한 해 만에 전쟁을 한 해 만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 전쟁은 예,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위기 상황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 순간 이제 제가 참 부러운 사람들이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니까 이 주식 투자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협상 결렬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옵션으로 완전 대박이잖아요. 네. 오늘 장중에 옵션 엄청 했으면은 와 진짜 전체 지수 빠지는 거 보셨죠? 예, 전체 지수가 1% 이상만 빠져도 만약에 옵션을 막 엄청나게 했다 그러면 대박 났을 거예요. 예, 어제 옵션 사놨던 사람들은 대박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에, 혹시 이런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예, 설마 뭐 음모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 매번 위기 상황마다 사실은 저점 매수계들이었어요.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본 이 2003년으로 한번 가보자면은 그때가 이제 북핵 1차 북핵 위기였어요. 여기입니다. 이 하락. 2002년도 이제 그 우리 월드컵 하고 있었죠. 월드컵 끝나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도 좀 있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가 아마 911 때고. 네. 근데 참 주가는 이 당시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주가는 나중에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진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도 하락했죠. 예, 또 올라가고요.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했고 조정한 다음에 올라가고 또 조정하고 또 올라가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만큼 뭐 전쟁 위기 해갖고 이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작년에 하락했을 때 사실 저가 매수 기회였고 지금 반등 잘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사실 아난티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평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올라가고 나서 이평 쪽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이쪽으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예, 리바운딩이 나오겠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이론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제 BHI라는 종목,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상한가 나오죠. 이 지금 패턴이 오늘 빅텍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이 빅텍도 여기서 이제 음봉 조금 나왔다가 또 다시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재료가 신선하다, 그 재료의 연속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잘 갑니다. 이제 BHI도 오늘 이제 이렇게 그 하락을 했는데, 이런 하락은 반등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첫 상한가, 이 첫 상한가 가는 종목들의 이제 대표적인 패턴인데요. 이 첫 상한가 갈 때 이 종목에 호재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호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을 때 그 이전 상황을 보면 이미 주가 상황이 보통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서 딱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뒤늦게 여길 들어가면 하락을 맞는다. 이렇게. 그러면 그 하락에 사람들이 잘 못 견뎌요. 왜냐면 내가 늦게 들어갔구나. 하락을 나오고 거래량이 증가되면은 이 하락이 휩쓸려 가지고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 조정을 하고 상승을 하니까 하락하죠. 하락하고 나서 자리 잡고 조정을 하고 또 올라가죠.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또 하락을 하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이렇게 100% 가지는 않지만 대다수 이렇게 많이 갑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또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하락하는 경우에 여기서 너무 빨리 매수를 한다고 하거나 반등이 나와도 본전에 미치지 못하게 되죠. 혹은 이제 수익에 미치지 못하고. 근데 그 상승을 할 때는 꼭지 쪽에 가서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지만,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맨 바닥에 탈 수 있는 경향은 별로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욕심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재빠르게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가장 뼈대가 되는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뉴스에 휘둘려 가지고 이 BHI도 뭐 남북 그 어떤 그 관련 종목이 아닌데 이 뉴스 때문에 괜히 휘말려 가지고 급락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쯤 되면은 그 목요일날 그 뉴스 때문에 괜히 나머지 종목들까지 같이 휘둘려 가지고 그 전체 종목들이 너무 하락을 했다, 그런 각성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월요일날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그걸 또 뒤늦게 들어가서 하면은 또 그 이후에 북한이 더 전쟁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악재가 생기면 또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맨날 뒷북만 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막 올라가면 저기 뭐 좋은 거 있나 보다 하고 가서 샀다가 떨어지면 또 손절 엄청나게 하고.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 따라잡기 하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손절 엄청나게 했겠죠.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매매죠. 뒷북치기.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날이 정말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정말 살아있는 공부죠. 예. 이런 공부로 그 단단해지면 그 뭐랄까 매매를 그래도 초보 수준은 벗어나게 되고 각 시즌마다 그 늘상 그 반복되는 테마들 뭐 전염병이라든가 구제역, 사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들이 뭐 어떤 M&A 테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뭐냐면 재료 매매 플러스 주식 기본기 플러스 뭐 매매 또 단타 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만 단련이 되면은 정말 내년에는 올해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내년에는 정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런 일을 매번 겪고 얻는 교훈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분들에게는 또다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제 샀는데 뭐 오늘 막 손절하고. 저 같으면은 만약에 여기 가서 살 일도 없지만 만약에 샀다. 오늘 이런 돌발 변수가 생겼다. 그러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봉상 상태가 뭐 이런 꼭지가 아니거든요. 예. 이 옆에 수평으로 가고 있죠. 이 정도니까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도 빠졌죠. 이런 데도 저가 매수 기회죠. 물론 결론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우리가 미래의 결론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은 그냥 살아있는 로또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주가가 이렇게 반등할 거 알았다면은 이 당시 이거 하면 이거 로또입니다. 그냥 진짜입니다. 이거 거의 뭐 더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5억짜리 집에 살고 계신 분 서울에 많죠. 네, 집 파셔갖고 한 달 만에 5억을 벌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더 벌 수 있어요. 아마도 서울에서 5억이면 조금 변두리 변두리 쪽에 사실 겁니다. 어, 어, 레이더님 그렇죠? 네. 어, 아마 서울 시내 쪽은 잠실 쪽은 아니고 강남 쪽도 아니고 좀 변두리실 겁니다. 이번에 너무 좋은 공부 기회가 되면 오히려 오늘 손실 보신 분들은 오늘 손실 보신 분들은 오히려 오늘 그 손실 이상으로 큰 공부를 하게 되는 더 좋은 날이었던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방송을 또 같이 보시는 분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전에 뭐 미리 엄청나게 말씀드렸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온갖 그 일을 하니까 제가 그런 농담도 했어요. 저번처럼 뭐 이번에도 또 끙짜 부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농담도 좀 했었는데 제가 요번에는 웬일로 아무 끙짜 안 부리고 예, 그냥 순조롭게 가는데요. 막 그런 농담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마다 정말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너무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마다 정말 공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이 와중에 삼보산업은 상한가를 갔어요. 가고 나서 일체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이 종목을 하라고 안 했을까요? 네. 이런 의문은 여러분이 별로 가지시지 않죠. 이 삼보산업을 보면서 이 종목을 왜 하라고 안 했을까? 이런 의문은 갖지 않습니다. 보통 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논문은 같지 않는데, 바꿔 말해서 만약에 뭐 어, 제가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넥슨 GT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상승을 좀 하려다가 이렇게 쫙 그 자리를 잡고 가다가 돌파 시도가 딱 나오고 여기에서 더 상승을 안 하고 크게 하락을 합니다. 3단계 하락을 합니다. 누가 봐도 하락을 많이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등이 잘 나옵니다. 네, 크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이게 왜 더 가지 못했을까를 궁금해 합니다. 근데 반면에 삼보산업을 보고 계신 분은 오늘 이 와중에 이 종목은 왜 이 상한가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급등했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 텅텅 비어 있으니까 주가가 흔들렸을 법한데 이게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거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종목이 아니니까. 근데 넥슨 GT를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나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잘 가다가 왜 여기서 무너졌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십니다. 왜 더 가지 못했을까? 주가가 움직이는 마디마디 다 쪼개가지고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 분석하고 해석을 해내려면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그 마디마디마다 여기서는 이게 왜 못 갔고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왜 여기서 더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서밖에 그 하락을 멈췄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는 왜 더 못 갔을까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급등을 했다가 왜 하락을 했을까요? 하락하다가 여기서 또 왜 못 갔을까요? 각각 다 마디마디마다 그것도 다 해석을 하려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도 고달프고, 예. 직접 이걸 하시는 분도 정상은 아닙니다. 예. 왜냐면 이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 중에는 전체 99%의 개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상한가 갔던 종목이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에 딱 들어가요. 이것은 무슨 모종의 음모가 있지 않나요? 예. 여기 거래량이 크고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 음봉의 의미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물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것은 뭡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100%이 말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상에서 벗어나지 말고 정상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앞날의 발전도 있고요.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주가의 움직인 사례들을 보면서 자꾸 이제 교훈 삼아 보셔야겠죠. 이렇게 가다가 상승한다고 다 상승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락을 많이 하니까 또 반등이 또 잘 나오는구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죠. 정말 배울 거 이 차트에서. 그런 그 교훈을 얻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특집으로 또 주식 역사에도 기록이 남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서 특집으로 제가 좀 열변을 좀 토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내일은 이제 주말이죠. 네. 아, 이번 주 정말 버라이어티 했죠. 아, 정말 2월 마지막 날, 예, 정말 대단한 또 기억에 남는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바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자, 3월 또 월요일에 첫날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다음에서 위닝스타 검색하셔서 저희 카페에 많은 글이 있습니다. 저희 카페 오셔서 그 수강 신청 안내문도 보시고요. 저와 함께 발전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